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안을 난항 끝에 의결했지만 신당 창당설이 계속되는 등 지역 정가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방역과 검역에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광주시가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겨냥해 오늘부터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참관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경도에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 바꾼다는 계획으로 오는 12월 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혁신이냐 아니면 분열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주도한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분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진짜 뇌관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혁신안을 마련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새정치연합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우리 당은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당에 어떤 국민과 당원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혁신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며 중앙위원들에게 혁신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은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뇌관이 될 수 있는 공천제도 혁신안은 이번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갈등은 지금까지의 어떤 견제구라든지 신경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큰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돌의 강도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호남 비주류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더라도 일부 세력의 이탈은 불가피하지만 당내 혁신을 둘러싼 갈등이 야권 재편 수준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는 2차 혁신안이 나오는 추석 전쯤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천정배 신당 창당이 추진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천정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 의원은 천정배 신당 창당 계획안이라는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모를 뿐 아니라 아직 신당 창당을 결심하지도 않았다며 보도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입수했다는 문건을 근거로 천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추진 세력이 5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영입해 내년 1월에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 행보와 관련해 F1 정책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 없이 정치 재개에 나선 건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밝은 세상은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지사 재임 시절 무리한 F1 추진으로 운영 적자만 1,902억, 1,98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전남도민의 막대한 채무를 떠넘기고 떠난 장본인이 무슨 염치로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냐며 박 전 지사를 비난했습니다. 새벽부터 약하게 다시 비가 이어지면서 현재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어오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죠. 내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금요일 오전까지 장마비를 뿌리겠는데요. 목요일까지 광주 전남에는 20에서 60mm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이 메르스 확진자가 그동안 1명 발생에 그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방역과 검역에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철영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인파에서 마스크 쓴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메르스 감염 공포가 한창일 때는 사람 보기도 어려웠던 병원 주변도 정상을 찾았습니다. 이곳 버스터미널을 비롯해 광주 지역 곳곳에 설치됐던 117대의 발열 감지기도 지난주를 기해 모두 철거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쪽으로 많아서 저쪽으로 돌아다니는데요. 지금은 병원을 안 왔어요. 광주에 주소를 둔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 2명이 2차 최종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광주시가 관리하는 대상자 수도 제로가 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 첫 관리 대상자가 발생한 이후 53일 만입니다. 청정 지역을 유지하게 됐던 것은 민간 합동기구를 일찍 구성을 했고 또 일반 의심 환자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저희들은 했다고 봅니다. 전라남도도 지난 16일 자가격리 대상자 1명이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되면서 관리 대상자 수가 0이 됐습니다. 유대회 때문에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보성의 113번째 확진자 1명 이후 확산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을 안 하시고 보건소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쉽게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었다면, 만약에 그분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여러 병원을 또 다니다가 오셨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요. 전국적으로도 메르스는 진정세로 돌아서 확진자가 2주 넘도록 새로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제 정부는 종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가 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한편 감시 체계는 계속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용역직으로 일했던 직원들이 산하기관 직원이 됐습니다. 어제 사원증을 받았는데 감격했다고 합니다. 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겠다는 광주시의 정책에 따른 건데요. 아직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함께 일하면서도 늘 느꼈던 보이지 않는 벽. 항상 겉돌았죠, 저희들은. 뭔가 좀 틀린 것 같고 항상 우리는 딴 사람 같고 자기들은 사원이고 우리는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였죠. 용역업체에 고용돼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려온 근로자들은 뒤늦게 걸게 된 사원증에 감격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광주시 정책이 시 산하기관으로까지 확산된 첫 사례입니다. 저희들도 언제나 저희들은 저런 거 차는가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받게 됐어요. 하지만 미래가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5달 전 같은 기쁨에 젖었던 광주시 근로자는 직접 고용 전환 뒤에도 바뀐 게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 안 좋아진 점은 없는데 더 좋아진 점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간제잖아요, 2년. 2년이 넘어가봐야. 아직 근로조건 자체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채 고용 주체만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근기법 위반이라든지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보완돼야 되는 문제로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에게 주어진 정규직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2년.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약자를 보듬기 위한 광주시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참관합니다. 광주시는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수영 선수권 대회를 벤치마킹하고 또 2019년 대회 홍보를 위해 오늘부터 러시아를 방문해 카잔 대회를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카잔은 2013년 유대회에 이어 2015년 수영 선수권 대회까지 유치해 광주보다 앞서 국제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이 여전히 뿌리 뽑히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특별단속기관을 운영하면서 난폭한 습관을 가진 운전자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블랙박스에 기록된 운행 영상입니다. 좌회전하는 버스 옆으로 공항버스 한 대가 바짝 붙어서 회전을 합니다. 1km가량을 쫓아온 공항버스는 주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각선 정차를 하며 버스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탁 하면 버스는 탁 꽂히니까 사람이 안에 있는 승객이 이렇게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손님 안 다치기 위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았어요. 비좁은 농로에서 운전자가 화물차를 세워둔 채 떠나버립니다. 갈 길 바쁜 상대편 운전자가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홧김에 보복운전을 한 버스 기사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화물차 운전자는 구속했습니다. 운행 중에
그 상대방을 이제 운전을 방해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를 야기한다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 경찰은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철 난폭한 운전자들의 보복 운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군 포로 강제 노역을 사죄한 데 대해 근로정시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성명을 통해 미쓰비시 대표단이 미국인 피해자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사죄를 한 반면 한국인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는 단숨에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국적에 따라 핏값이 달라지는 오늘의 수모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운동가인 4.16 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회 구속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광주시민대책회의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속은 4.16 연대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공안 탄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대책회의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박 위원의 석방을 호소하며 전면적인 구명운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기업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30대 구직자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1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카페에서 37살 이모 씨를 만나 전남 지역 모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3,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해당 노조위원장과는 친분 관계가 없었고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모텔 3층에서 불이 나 모텔 안에 투숙해 있던 손님 17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부터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담양군 대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주인 72살 김호 할머니 등 2명이 불을 피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 54살 김모 씨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김 씨를 붙잡아 불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프로야구 후반기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 전반기를 7위로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는 5강의 희망을 안고 다시 질주를 시작합니다. 분전해야 하는 후반기 첫 발걸음은 삼성전입니다. 기아는 올 시즌 천적 삼성을 상대로 선전하며 4승 4패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틴슨과 윤성환이 후반기 첫 승을 두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스틴슨은 올 시즌 삼성전에 2번 나서 모두 승리를 챙기며 삼성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건은 윤성환을 상대로 타선이 얼마나 터져주느냐입니다. 지난 삼성전에서 윤성환에게 완투승을 안겨줬던 타선이 오늘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주말에는 홈으로 돌아와 롯데와 만납니다. 올 시즌 롯데와 상대 전적은 4승 4패. 힘든 상대는 아니지만 롯데도 팀 안팎으로 재정비를 마치고 후반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7위 기아와 8위 롯데는 하위권 탈출을 위해서 서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인 만큼 치열한 승부가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투수 필립 험버를 방출하고 새 외국인 투수 에반 릭을 영입했습니다. 우한 정통파인 에반 릭은 최고 시속 149km의 힘있는 직구와 각이 큰 변화구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2008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179경기에서 7승 11패 4세이브, 평균 자책점 3.63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2군으로 내려간 험버는 올 시즌 12경기에 출전해 3승 3패, 평균 자책점 6.75의 성적으로 한국 무대를 마감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여수 웅천지구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한 곳은 여수 웅천지구와 부산 해운대 등 모두 4곳. 웅천지구의 경우 장도와 두력도 사이 15만 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육지와 해면부 부지에 마리나 항만이 들어섭니다. 정부가 300억 원을 지원해
항만 시설을 위한 방파제와 옹벽이 조성되고 이미 공사가 시작된 150여 척의 요트 정박 보관 시설과 함께 300여 척의 추가 계류 시설이 들어섭니다. 마리나 항만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생산 유발 효과만 1,900억 원에 인구 3만 명의 배후 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나 산업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이런 그 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조선소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한다면은 앞으로 여수시의 어떤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항만에 들어서는 요트 계류장 시설만으로는 항만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 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계류장 외에 이와 관련된 각종 상업시설과 관광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비 지원을 빼고도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항만 조성에 민간 자본 유치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계류시설 말고 또 그 위에 있는 어떤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복합 그러니까 레저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 공공성과 함께 경제성을 확보하는 이런 마리나 시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웅천지구는 그동안 마리나 항만 후보지로 거론됐던 신항지구보다 수심이 낮고 안전한 데다 도심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해양 관광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오는 2019년 예상대로 국내 최대 마리나 단지가 웅천지구에 성공적으로 안착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여수 경도에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 가꾼다는 계획입니다. 복합 리조트 투자 규모는 1조 원 이상이고 5성급 호텔 1000실, 케이블카, 워터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세점 등 놀이와 쇼핑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 리조트 제안서 평가와 대상 지역 선정을 8월까지 진행하고 오는 12월까지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정부조직 출범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으로는 이해돈 씨, 연구교류과장으로는 전성호 씨, 문화창조과장으로는 윤종호 씨, 시설관리과장으로는 김성근 씨가 임명됐습니다. 전당장은 당분간 김성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 비엔날레 재단과 광주시 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정착과 확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과학관의 2대 관장으로 강신영 전남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강신영 신임관장은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과학 인재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남대 공대 교수인 강신임 관장은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부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약하게 비가 이어지더니 현재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번개가 치고 또 돌풍이 불어오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참 잦죠. 내일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금요일 오전까지 장맛비를 뿌리겠는데요. 광주 전남에 목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종일 산발적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오후 한때 광주를 비롯한 전남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광주와 나주가 29도, 목포가 28도, 해남과 완도도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서 비가 오겠고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도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금요일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